반가. 안녕하세요. 2021년 5월 27일 여당의 부동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주택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급대책, 이제 공급을 늘리는데요. 공급대책에 보면은, 공급대책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205만호 공급, 205만호를 3기 신도시, 이사대책 등 총 205만호, 우리 1기 신도시가 200만호, 노태우 정부 때 200만호 건설이었죠. 그리고 이사대책, 선도 사업 지속 확대, 그리고 신규 택지 공급 및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대책으로 공급 대책에는 도심 복합개발, 지자체가 제한하는 부지에 청년 신혼부부 주택 1만호를 공급하겠다.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좀 혜택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사업 부지를 확보하겠다. 지자체 부지를 활용해서 누구나 집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기존 공공택지를 활용하겠다. 3기 신도시 자족시설 용지를 용적률을 상한 추진해서 복합개발하겠다. 그리고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삼본, 중동, 평촌 이런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군공항이나 저수지, 교정시설 등을 중장기 사업지로 발굴하겠다는 게 추가 대책입니다. 그리고 태스크 포스를 운영하겠다. 당, 정, 청의 태스크 포스를 운영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이제 우리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LTV 완화입니다. LTV라는 건 담보 인정 비율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부부 합산 8천만 원, 소득이 8천만 원인 경우에만 우대 요건이 됐는데 이제 9천만 원까지 1천만 원을 상향했고요. 생애 최초 공급의 경우 9천만 원에서 1억까지로 소득이 상향됐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투기지역은 6억에서 9억으로, 조정대상 지역은 5억에서 8억 원으로, 그 다음에 우대 수준은 10%포인트 더 우대한다. 우대하던 것을 최대 20%로 20%포인트 확대했다. 이제 무주택 세대의 경우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뒤에 이제 세부적인 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이게 이제 기존 임대사업자들이 좀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건설임대는 현행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금 뭐 건설임대는 많죠. 부영건설이나 건설임대 주택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다만 매입임대는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서 신규 등록을 폐지했습니다. 다만 2020년 7월 이전에 등록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이제 정비하려고 합니다. 조기 매물 유도를 위해서 등록 말소 후 6개월간만 중과세 배제를 하고 그 이후에는 정상과세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진 말소 요건, 임대 의무기간 2분의 1 충족을 삭제했고요. 세입자 동의 시 자진 말소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지금 6억까지만 재산세 혜택을 줬는데 0.05% 인하했는데 9억까지, 공시가격 9억까지, 공시가격 9억이면 한 12억 정도까지도 오히려 재산세는 작년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데, 예를 들면 지금 3억에 샀던 걸 1주택인자, 1가구 1주택인 경우 3억에 샀던 걸 9억에 팔아도 6억 남은 거에 대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냈죠. 그 9억을 12억으로 상향했습니다. 집값 상승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6억에 분양가 받아가지고 12억에 팔아도
세금 한 푼도 안 냅니다. 비과세 요건만 충족하면. 자,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이제 차등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도 차익 규모별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상한을 설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부세 요거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종부세는 지금 여당안은 상위 20%만 부과하겠다는 이야기고 정부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 비율 90% 동결 등을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더 논의돼 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세부 공급대책 세부 추진 사항인데요. 205만호 건설이라고 했죠. 1기 신도시 노태우 정부 때 1990년도에 200만호 건설과 맞먹는 대규모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공급 대책을 또 발표를 했는데요. 지자체에서 제안한 복합개발부지 및 이전 공공기관 부지의 청년 신혼부부 주택 공급 1만호를 하겠다. 그 다음에 시험사업부지인데요. 지자체 소유 부지 등을 활용해서 누구나 집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 1만호. 누구나 집은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집값의 6에서 20%로 10년간 장기 임대 거주한 후 최초 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 시세 차익을 사업 시행자와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 공급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 공공택지 활용입니다. 3기 신도시 내 자족 시설 용지 용적률 상한을 추진하겠다. 용적률이라는 것은 부피를 덜 늘리는 거죠. 용적률이 100%라고 하면 땅이 100평이면 건물이 100평인 게 100%고요. 용적률이 1000%면 땅이 100평이면 1000평까지 건물을 짓는다는 게 용적률입니다. 부피를 더 늘리겠다. 더 높게 짓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삼본, 평촌, 중동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이전입니다. 도심 내 군공항 이전, 농업용수 제공 기능이 상실된 저수지, 예비군 훈련장, 교정시설 등을 옮기고 거기다가 집을 짓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주택 공급 확대 추진 당정 TF 구성 및 운영을 하겠다. 계속 점검을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서민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이게 LTV 우대 요건을 개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LTV는 담보 인정 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10억짜리 LTV가 50%라고 하면 5억 대출해 주겠다는 이야기죠. 우대 요건이 이제 부부 합산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까지, 생애 최초는 9천에서 1억까지 우대해 주겠다. 주택가격 기준이 투기지역은 6억에서 9억으로, 조정 대상 지역은 5억에서 8억으로 상향하겠다. 우대를 최소의 20%포인트 확대 적용하겠다. 대출 한도는 4억 원 이내이며 차주 단위 DSR 한도 이내로 한정한다. DSR이라는 건 뭐냐면 총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통장까지도 다 계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소득 대비 DTI보다 더 지금 강화된 거죠. DSR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모든 부채 다 포함합니다. 마이너스 대출까지. 그래서 4억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청년들의 경우 현재 소득은 낮지만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경우 청년 등은 장래 소득도 반영을 하겠다. 자, 실수요자 주택담보 우대 요건 및 우대 혜택 개선입니다. 자,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전부 다 무주택 세대주, 집이 여러 채 있는 분들은 혜택 없고요. 소득 기준이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부부 합산
생애 최초의 경우에는 9천에서 1억 미만으로 상향됐다. 주택기준 6억 이하인 경우 50% 현행, 5억 이하인 경우 60% LTV 적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9억 이하인 경우에는 6억 이하인 경우는 60%, 6억부터 9억까지는 초과부분은 50% LTV를 적용하겠다.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8억 원 이하인데요. 5억까지는 70% LTV 적용해 주겠다. 5억부터 8억까지는 5억부터 8억까지 초과부분은 60% LTV 적용해 주겠다. LTV가 50%라고 하면 집이 10억짜리면 5억 대출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보 인정 비율이 LTV입니다. 그래서 서민들, 무주택 세대주들이 이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나는 거죠. 이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좋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4억 8천짜리 주택을 구매했을 때 2억 8,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2억 4천밖에 안 되는데요. 그 다음에 8억 주택을 구매했을 때는 4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선인데요. 그 임대사업자 이제 앞으로 혜택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은 최대 1년에 5%밖에 월세나 보증금을 못 올리는 대신에 이때까지 세제 혜택을 많이 줬다고요. 취득세, 그 다음에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이런 혜택을 줬는데 이제 앞으로는 새로 등록은 아예 못하도록 하고요. 기존에 등록돼 있던 사람도 혜택을 이제 폐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임대사업자 운용방안 개선인데요. 옛날에는 자동 말소되면은 언제 팔아도 상관이 없었는데요. 자동 말소, 임대 의무 기간을 예를 들면 옛날에 임대 의무 기간 8년, 10년 의무 기간을 채웠으면은 이제 말소돼도 언제 팔아도 다 세제 혜택을 주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말소 후 6개월 이내에 양도 시에만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한 이유는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안 팔고 가지고 있으니까 매물 잠김 현상이 있어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정부에서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기대 효과가 매물이 많이 나올 걸로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임대사업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무기한이었는데 앞으로는 6개월 안에 팔아야 된다. 좀 임대사업자분들은 반발할 가능성은 있지만 원래 법이라는 것은 소급 적용을 못하게 돼 있지만 비교 형량을 한다면 이게 공공복리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위헌 소지가 없다고 지금 정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감경세율 적용 구간을 확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6억까지만 재산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9억까지 재산세를 깎아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9억까지 재산세 혜택을 주겠다.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서민들의 불만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 현실화를 했다. 옛날에는 9억 이하로 팔면은 비과세 요건만 충족하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그러나 집값이 많이 상승해 가지고 이제 1가구 1주택인 경우는 12억까지는 양도소득세 한 푼도 부과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충족해야 되죠. 거주 의무기간, 보유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충족했을 때 12억까지는 세금 한 푼도 부과를 안 하겠다. 기대 효과는 실수요자 보호는 강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집값 상승으로 인한 과도한 양도 차익은 적절히 과세를 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가세 기준 합리적인 조정은 할 예정인데 요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정부 지금 여당안은 공시지가 상위 2%만 부과를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정부에서는 지금 현행대로 하되 약간 보완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여기까지 2021년 5월 27일 발표된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